반갑습니다. 오늘의 살인마는 바로 보거입니다. 보거는 맛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보거 튀김을 좋아합니다. 안 물어봤다고요? 알겠어요. 뭐다 거기서 거기 같은 바닷물고기 중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재밌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존재감도 있고 캐릭터성도 꽤 있어서 여러 매체, 창작물에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뭐니해도 보거는 독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안 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거의 독은 간이나 난소 등 특정 장기에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발라낸다면 살코기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전 꽤 자주 먹었지만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보거의 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거 모가지 할 때 그 목이 아니라 생물 분류 체계의 목을 뜻하는 테트라오돈티 시브롱과 독을 뜻하는 톡신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보거 독이란 뜻이에요. 상당히 강력한 독이고 테트로도톡신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보거 자체는 테트로도톡신을 만들지 못해요. 그럼 이 독성분은 어디서 왔냐? 바로 박테리아입니다. 보거는 이 특정 박테리아가 만든 독성분을 몸속에 저장해서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테리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양식 보거는 자연산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박테리아가 만든 독이 보거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식 보거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열성 물질이라 가열해도 잘 분해되지 않아요. 요리해도 그대로 독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꽤나 위험한 식재료이니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보거 요리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잡담은 이 정도로 끝내고 그럼 본격적으로 테트로도톡신의 살해 수법에 대해 파헤쳐 볼게요. 테트로도톡신은 대표적인 신경독입니다. 신경계를 조지는 거죠. 그래서 살해 수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뉴런입니다. 뭐야 씨발 돌려줘요. 알겠어요. 일단 설명은 끝내고. 여러분들은 신경이 마치 전선처럼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세포에 무슨 철심이나 구리선이라도 박혀있나? 뉴런에는 구리선 대신 요놈이 있습니다.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경로 혹은 배수로라는 뜻이에요. 네, TV 채널, 유튜브 채널 할 때 그 채널 맞아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냥 암튼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할 채널은 바로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이에요. 이름이 너무 개같으니까 간단히 그 채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고작 구멍 주제에 어떻게 전기 신호를 전달할까요? 그 채널은 독특한 성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전압이 변화하면 그 채널은 그걸 감지하고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구멍을 통해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또 다른 전압 변화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한번 열리면 일종의 쿨타임이 있어서 이 쿨타임이 끝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열리지 않아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채널들은 일종의 야구장 파도 타기를 하는 듯이 한 방향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경 전달의 기본 원리예요. 여기서 테트로도톡신은 그 채널을 물리적으로 틀어 막아버립니다. 구멍이 열려도 이온이 이동할 수가 없어서 전압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즉 신경이 마비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신경의 종류마다 테트로도톡신의 민감성이 다르다는 건데요. 신경의 종류마다 그 채널의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구멍의 모양이 조금 달라서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 테트로도톡신이 구멍을 잘 틀어막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경 중에서 보거독에 가장 쉽게 마비되는 것이 바로 운동신경과 골격근입니다. 골격근은 신경이 아니라 근육 아닌가요? 네 맞아요. 골격근은 내장근이나 심장근 말고 팔근육, 다리근육처럼 여러분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뜻하는데요. 근육도 결국 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신호를 전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육도 그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적 약한 중독 상태에서는 골격근만 마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겠네, 별거 없구만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당장 숨은 어떻게 쉬시게요? 참고로 뇌는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만큼 혈뇌 장벽이라고 불리는 킹왕짱 배리어가 있거든요. 테트로도톡신은 이 배리어를 뚫지 못합니다. 게다가 감각신경도 일단 지금은 비교적 멀쩡한 상태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제정신인 상태로 폐를 움직이지 못해 짐을 식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한 중독 상태면 어떨까요? 운동신경이나 골격근과 반대로 아다리가 특히 맞지 않아서 엔간해서 잘 막히지 않는 채널도 분명히 있겠죠? 얘네들이 주로 어디에 분포있냐면 일단 심장근,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이죠. 뭐 이 정도는 아실 거고. 그리고 배측신경절과 시섬유.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무려 고통과 통증을 뇌에게 전달해주는 감각신경이랍니다. 하필 고통이다, 그쵸? 와, 그럼 그래도 뇌와 심장은 멀쩡하다는 거네요? 뭐 일단은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신장 근육은 테트로도톡신의 저항성이 있어서 질식해 죽을지언정 정말 심한 중독이 아니라면 웬만해서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뇌는 멀쩡한 상태고 심지어 고통을 전달해주는 감각신경만 작동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제정신으로 고통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서서히 죽어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모든 신경이 똑같이 마비되어서 적어도 고통 없이 편하게 가는 게 나을 지경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신경을 마비시킨다. 특히 골격근을 전문으로 마비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정신인 상태로 온몸이 벽돌처럼 마비되어 질식사하게 된다. 테트로도톡신은 현재 안타깝게도 해독제가 없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도 위세척을 하고 생명유지장치를 달아주는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의 콩팥은 혈액에서 테트로도톡신을 걸러내 오줌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질식해 죽는다는 거죠. 만약 심한 중독이 아니라면 빠르게 병원으로 실려가서 호흡만 인공장치로 유지시키면 시간이 지나 오줌을 통해 테트로도톡신이 배설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거의 살해 수법을 대충 알아보았는데요. 무섭나요? 하지만 여러분, 보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드셔보지 않았다면 꼭 드셔보세요. 좀 비싸긴 해요. 앞서 말했듯이 식당에서 주로 판매하는 건 양식 보거고 그마저도 자격증을 따신 전문 요리사분들이 요리해 주시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살아남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빠잉. 아 맞다, 구독.